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오전 1시 52분 영상이고요. 영상을 좀 오랜만에 찍네요.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영상은 아예 못 올리고 거의 쉬었어요. 매매도 중간에 이제 매매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매매 같은 경우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다 익절하고 좀 던져놓느라 수익률이 좋긴 했는데 뭔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시장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보도 훑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오늘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직 뭔가 온전하지 않아서 오늘 좀 맛배기로 해볼게요. 일단 김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1%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김프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김프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역프까지 가면서 뭐 마이너스 1% 2%대까지도 갔었죠. 근데 보통은 대개는 되게 먹고 싶다. 대개는 이제 김프가 역프 가면 이제 매수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거의 대체로. 그래서 과거 김프가 그 역프로 갔을 때 뭐 마이너스 1% 2% 혹은 내지는 뭐 이렇게 좀 뭐 0%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갔을 때가 단기적으로도 어쨌든 좀 뭔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다 라고 보시면 돼서 최근에도 이제 한 2주? 2주 사이에 김프가 이렇게 역프가 전환이 됐었고 그때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에 값싸게 매수를 하셔서 지금 뭐 수익률이 한 30% 40% 정도는 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타이밍이었겠죠. 그래서 김프 지표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서 좀 그렇게 뭔가 나의 매수 지표로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큰 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한 이제 뭐 지지 저항 체크를 좀 길게 해놓은 건데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면 이제 11월 3일 4일인가요?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 전고점 69,000달러 찍었죠. 찍고 이때를 기준으로 하방을 탑니다. 하방을 타고 12월 3일 이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때 오미크론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급락을 하죠. 급락을 하고 시장이 반등 충격을 먹어서 큰 하락을 하고 한 단계 아래 채널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달 정도 행보를 합니다. 이 구간은 46,000에서 52,000 구간 사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52,000을 맞고 떨어지죠. 떨어지고 결국에는 하단 채널로 옮겨오는데요. 이 채널이 생각보다 깊이가 깊었어요. 그래서 33,000 그리고 33,000 그리고 46,000 사이 채널이라고 굉장히 큰 채널 큰 채널 개념으로 보면요. 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횡보를 하다가 뚜까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저항 맞고 뚜까 맞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전쟁 이슈였죠. 전쟁 이슈 터지고 뭐 금리 인상 어쩌고 터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거의 대략 한 2달, 3달 정도를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46,000 돌파가 지금 2주, 3주 전에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돌파를 하자마자 뭐 매수 한 건 아니고 한 하루 이틀 있다 했나요? 어쨌든 매수를 했고 이 구간의 돌파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어떤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랑도 어느 정도 전쟁 이슈 이런 것들의 해소 타이밍이랑도 좀 맞물리면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다시금 46,000 자석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이제 관건은 46,000을 지키느냐 혹은 52,000을 탈환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좀 단기로 보셔야 돼요. 뭐 장기로 볼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고, 4월달, 4월 중순, 4월 말 전에 52,000을 다시 뚫느냐,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스텝이겠죠 일단. 그리고 이제 5월달 들어서 금리 인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금리 인상 타이밍과 맞물려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 단기로는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밀어두세요. 밀어두시고 그냥 일단 그거부터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자 라고 남겨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두 개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단기로 좀 시장 대응을 지금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썼는데요, 거기에 좀 글로 쓰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나름 분석다운 분석은 아닌데 뭐 그 상황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마켓 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뭐 41% 정도로 그것도 뭐 준수한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너스 보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의 이 무빙, 이거는 뭐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46,000을 지킬지 52,000을 찾을지 혹은 밑으로 떨어질지,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또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로는 이제 비트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더리움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비교를 하시면서 보면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트는 빨간색이고 이더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이 형태는 되게 유사하잖아요. 형태가 유사한데 하나는 하락이고 하나는 상승이야. 어쨌든 형태는 비슷하나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형태가 유사한 디커플링이라 뭐 지금 당장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다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좀 시간이 더 지나서 형태까지도 디커플링이 되는 실제 그 디커플링 형태로의 이제 시장이 전개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도미넌스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더리움이 계속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뭐 횡보 내지는 약하락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장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대 하락, 굉장히 큰 하락은 다 그 타이밍 때 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테더나 USDC의 이제 도미넌스 혹은 이제 마켓캡, 이것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죠. 여기가 뭐 쌓인다는 것 그리고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비트에 대한 뭐 수요 뭐 혹은 뭐 매도 이런 개념이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가 지금 1티어로 뽑고 있는 알트가요, 뭐 비트 이더 제외하고는 단연코 루나입니다. 루나이지만 최근에 솔라나 반등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솔라나까지, 루나, 솔라나, 아발란체는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디앱들이 좀 너무 형편도 없고, 지금 보시면은 아발란체가 약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 후회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뭔가 러프라고 막 장난질하고 이런 거 뭔가 좀 중앙 집권 형태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에 반해 이제 솔라나라든지 테라, 루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셈이나 뭐 도건의 지위 아래 좀 중앙 집권 형태로 개발도 들어가고 있고, 투자도 받고 뭐 해커톤도 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괜찮은 뭐 디앱이라든지 뭐 앵커라든지 최근에 핫한 뭐 GMT라든지 스테픈이죠, 그런 애들이 나오는 반면에, 아발란체라든지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런 쪽에서는 킬러 대비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고, 카르다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탑티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찍고 있죠. 전고점을 찍고 있고, 루나 쪽 DF도 가본 토큰 중에 이제 상승률이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최근에 한 달 전에 뭐 앵커라든지, 뭐 최근에 뭐 미러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아스트로포트 같은 이제 덱스 관련 프로젝트들도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가 작년에 진짜 많이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밖에 붐업돼가지고 개발자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투자 받고 뭐 프로젝트 개발 착수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빛을 발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씨앗을 심었다면 지금 이제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GMT 같은 프로젝트들이 바이낸스 런치패드로 화려한 데뷔를 해서 성공적인 이렇게 프로젝트로 발돋움한 거고, 이거 말고도 분명히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솔라나 기반으로는요.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좀 상승이 이렇게 좋았던 거는 어쨌든 뭐 루나나 뭐 아발란체에 비해서 전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하락폭으로 어, 조정이 왔었던 것도 있고요. 플러스로 이제 뭐 솔라나 체인을 갖다가 오픈시에서 런칭을 하겠다, 그런 호재도 있었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GMT 같은 프로젝트들의 뭐 성공이라든지 뭐 추후에 또 이제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에서 뭐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말고는 뭐 좀 주요한 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2티어로 보시면요. 아이고 힘들어. 2티어로 보시면요. 2티어로 보시면요. 뭐가 있었냐? 라고 하면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 굉장히 좀 요즘 많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 이제 이더리움 쪽 체인에서도 TVL을 많이 올려주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형태이고요. 실제로 가격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죠. 시총 순위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2티어 같은 경우 이제 니어랑 제가 뽑아볼게요. 임의로 니어랑 로즈입니다. 로즈도 좀 상승률이 굉장히 어딨어? 상승률이 좋았고, 지금 보시면은 순위도 조금 많이 올라온 느낌이죠. 그래서 로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폴카다 쪽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문빔이랑 아스타 요 두 개가 좀 상승률이 좋았죠. 요 두 개가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폴카다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뭔가 별로 하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관련 디앱들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 반등장 때 이제 그래도 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좀 하이프를 많이 받았었던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또 반등이 좀 좋은 느낌이 있죠. 이거랑 또 별개로 두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나 그리고 이미터브 X라는 프로젝트죠. 이 두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좋아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콜리스트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터블 X랑 미나 같은 이미터블 X 뭐 시총 나갔나요? 100이 밖으로 나갔네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코인이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코인들 좀 상승률이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랑 별개로 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체인이라든지 뭐 이오스라든지 중국 쪽 중국발 코인, 뭐 파일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반등이 좀 있었죠. 그리고 뭐 웨이브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아 이슈부터 해가지고 뭐 저쪽 해서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은 좀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이런 토큰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냥 불타기 하셔도 단기 익절 꼭 해주시고요. 사실 3월 달에는 막 불타기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었거든요. 3월 달 매매하기가 너무 쉬운 한 달이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한 중순, 그러니까 뭐 중순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기회들이 너무 많았었죠. 뭐 대기업에서 나오는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컴투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에서 뭐 거의 사실상 에이프라든지 거의 뭐 타이밍만 잘 맞춰서 매수하면 돈 복사해주는 그런 매수 타이밍, 그런 좋은 매매 기회가 있었고,
중반 이후부터 뭐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사실상 지금 장세가 좀 반등 장세로 접어들었었기 때문에 대충 매수만 했어도, 그러니까 이런 똥코인, 쉣코인 말고 좀 그래도 좀 괜찮은 좋은 코인들 대충 샀어도 뭐 2, 30%, 3, 40% 그냥 거뜬하게 먹을 수 있는 좀 정말 쉬운 매매 장세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매로 지금 좀 돈을 잃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탐욕 부리지 말고요. 진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이슈가 있었죠. 진리카 같은 경우는 진리카가 뭐가 있었죠? 그게 뭐였지? 그 이슈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진리카가 왜 올랐었지? 진리카가 뭐 어디서 지원한다 이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코로나 후유증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진리카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거의 뭐 0.3인가? 0.2? 0.2, 0.2까지 올랐었죠. 거의 뭐 5배? 그 정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스테픈, 이 GMT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GMT 같은 토큰, 이거 진짜 많이 올랐었죠. 진짜 대박이야, GMT. 최고야, 짜릿해. 네. 그래서 많이 올랐고요. 이런 좀 개별 호재들이 담겨 있는 토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세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게 입증이 됐죠. 좀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서 장세를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4월 첫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길게 봐야 뭐 4월 한 둘째 주,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면 4월 첫째 주, 둘째 주였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저는 다 입절을 한 상태이고요. 다시 또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뒷북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진짜 제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돈 복사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와요. 이번에 이거 반등, 솔직히 뭐 반등 같지도 않은 반등이잖아. 솔직히 뭐 20% 30%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런 거 말고 100% 200% 100% 200%뭐 기본이고 뭐 1000% 2000% 되는 그런 장세가 오기 때문에 그런 장세를 위해서 여러분들 잘 돈 모아 두셨다가 현금 세이브 해 두셨다가 그런 장세를 위해서 잘 대비하고 공부하고 현금 세이브를 잘 해 두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 뭔가 계획 없이, 그러니까 뭐 본인만의 계획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떨어지겠지 이렇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거대로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또뭐 좋은 타이밍이 와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매수도 해보고 뭐 NFT 민팅도 해보고 뭐 디파이도 해보고 뭐 게임이 나왔어 게임도 해보고 뭐 돈도 잃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다양하게 좀 접하면서 뭔가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횡보 단계에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을 수 있다. 비트가 52,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000 가면 물론 알트들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쯤에서 저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전략에 맞게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